안녕하십니까. 수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어스입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아우 뭐 날씨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추워졌냐, 벌써 겨울인갑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웬만큼 추워서는 그러려니 하죠. 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한번 추운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요즘에 뭐 아침에 웬만큼 추우면 뭐 원래 겨울이니까 당연히 12월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시장도 그렇습니다. 막 이 방송 저 방송 테이퍼링 뭐 그런 얘기 채널 돌리는 방송마다 테이퍼링 얘기 하는데, 이제 뭐 좀 내성이 생겼죠. 그래서 내일 어쨌든 테이퍼링 요즘 오늘 내일이 이제 가장 그거니까 내일 테이퍼링이 정말로 실행이 되든지 아니면 내년 3월달이나 1월달로 연기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한 고비는 또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테이퍼링 어떤 이슈가 앞으로 연기가 되든지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내성이 좀 생겨서 그걸 극복하고 내년에는 제발 좀 상승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각을 보는 외국인 입장은 조금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본격적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뭐 이래저래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어떤 글을 하나 접했어요. 글을 하나 접했는데 그 글을 우연찮게 좀 읽다 보니까 이 글이 예전에 내가 주식을 처음 접할 때 그 느낀 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마음이 참 이거를 보면 뭔가 좀 찡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소중한 강의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이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의 마음, 이분이 아마 모 사이트에 이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올린 글인데 뭐 위에 건 빼고 나이 먹고 서러움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일을 내가 겪을 줄이야.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주식은 가족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목숨 건 수익률 게임입니다. 참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 주식하면서 몇십 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분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처음 저 글을 보고서 그럴까봐라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거든요. 주식해서 다들 어르신들이 주식하면 안 된다, 힘들다, 왜 젊은 사람이 주식을 하려고 하느냐 할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내 귀로 안 들어왔죠. 이분도 뭐 똑같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하면 될 것을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주식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보통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처음부터 큰 돈으로 몰빵하는 사람은 뭐 당연하지만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분도 뭐 큰 돈으로 몰빵을 안 했다 그러는데, 이제서 이해가 간다 그러죠. 소액으로 시작해서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더 큰 돈을 이체를 시키고 또 물을 타고 그러다가 손절을 크게 하고 나면 시간이 흘러도 그걸 손절하기는, 손해를 보기는 쉬워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손실을 본 기간이나 노력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이 또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 얘기 쭉 읽어보면, 쭉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래서 번 돈은 계속 주식까지. 그렇게 항상 주식에서 초보분들이 초창기에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뭐 물을 타든지 물려있든지 안 그러면 손해를 보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더 큰 돈은 계속 들어가지만 주식에서 찾아내서 쓰는 돈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조금 주식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지나서 이제 수익권에 되시는 고수님들은 일정 부분의 돈 이외에는 수익이 나면 계속 적립식으로 찾아오는, 그래서 그걸 늘리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뭐 거지같이 꾸작게 살면 주식하면 처음엔 다 그렇죠. 내 가족, 내 애지한테 비싼 밥은 못 사주면서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잃는 게 다 반서죠. 그죠? 위에 얘기는 다 본인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쭉 밑에 보시면 쭉 읽어오시면 완전히 모든 종목을 다 손절시키고 남은 돈을 은행 계좌로 은행 계좌도 사실은 이체시킨다고 해서 증권 계좌를 폐쇄하고 진정 주식을 끝냈다만이 주식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유 생기면 또 합니다. 진짜 또 합니다. 정말 그 계좌를 폐쇄시킨 거는 내가 다짐을 하고 가장 안전한 근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마누라 호주머니입니다. 마누라 호주머니에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을 뺄 수가 없죠. 마누라가 안 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또 여유 생기고 또 옛날에 잃었던 돈이 생각나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루에 이분은 일당이 4, 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무슨 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버는 거는 적으면서 잃는 거는 20만 원, 50만 원씩 요즘 같은 장 보시죠. 요즘 개별주 매매 많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눈만 뜨면 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맨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눈만 뜨면 몇십만 원. 옛날에 한참 코스닥 버블이 났을 때 어떤 분, 저도 그런 경험을 좀 겪었습니다만 눈만 뜨면 소형차 한 대씩 생겼어요. 17방, 많게는 30방씩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눈만 뜨면 차가 한 대씩 생겼는데 이분 같은 경우 요즘 장세가 안 좋으니까 계속 눈만 뜨면 돈이 몇십만 원이 까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진짜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돈 벌 때는 토요일 일요일 없었으면 좋겠다. 왜 토요일은 주식을 안 하냐. 빨리 월요일 기다려주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내일은 또 얼마나 익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밑에 또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이 이야기들이 과연 이분만의 지금 이야기인가라는 겁니다. 이분만의.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처음에 많은 주위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 들었으면 초창기의 손실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보통 주식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을 잃으면 원금 회복 때문에 못 그만두고 돈을 따면 또 딴 맛에 못 그만두고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지인들이나 옆에 선배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좀 더 주식을 더 투자를 했다가 더 큰 돈을 잃어서 지금은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들려주나 그러면 이 얘기와 비슷한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지금 장에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은 손실본 금액이 억대는 넘어가지는 않고 그냥 그게 나이가 젊으신 분이 몇천만 원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죽진 않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더 많은 돈을 잃어도 봤거든요. 사실은 더 많은 돈을 잃어봤는데 이거를 잃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 전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 이야기하시고, 투자를 권유하시고, 내 이야기를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전문가들이 강의가 다 그런 강의죠.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게 기술적 분석 중요하다고, 기본적 분석 중요하다고, 저는 말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말 안 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기본적 분석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연구를 해도 사실은 100% 그 회사를 까디벼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100%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100% 열심히 해서 안다고 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 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이 실전 매매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닙니다. 돈 못 법니다. 그래 따지면 기본적 분석,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래도 공부 잘하겠죠. 경제학과 서울대 나온 사람도 주식에서 떨어진 누구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TV 강의에서 유명한 변호사님도 실전 매매에서 다 잃었잖아요. 잃고 나서는 책 쓴 돈 가지고 번 거 아니에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한두 손가락 안에 드는 아마 천재였을 거예요. 그분도 주식시장에서는 그 실패를 해서 맛을 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시장에서 30년 가까이 매매를 하고 차트는 누구보다 좀 잘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다 이 시장을 맞출 수 있느냐?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알아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얘들 다 무시하고 그럼 하나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신 분도 기술적 분석을 인정해 줘야 되고 기술적 분석을 좀 주로 하시는 분도 기본적 분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존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분하고 안타까운 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이 방송국에 도착해서 시간이 조금, 틈이 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틈이 좀 있으니까 농담 삼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PD님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농담 삼아 그래요. 주식 시장에서 손절매만 확실히 지키면 주식에서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손절매를 확실히 지킬 수 있다라는 전제가요. 27년이 된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 어떨 때는, 지금 손절하기에는 좀 아까운데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손절 타임 늦춰서 손실폭이 좀 커지는, 나중에 좀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렇게 1, 2%, 3, 4%에서 손절할 수 있는 걸 10%씩 이렇게 손절폭이 커지는 경험, 요즘도 가끔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아깝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장만 조금 좋아지면 이 종목은 얼마든지 내가 산 가격 이상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아깝다. 조금만 하루만 더 견뎌볼까. 하루만 더 견뎌볼까 하다가 2, 3%에 손절할 수 있는 거 10%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문가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기계적인 매매는 아니고요. 전체 원금이 100%가 있다면, 100만 원 있다면 종목당 적어도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30%, 개별주나 중소형주나 펀더멘탈상 좀 떨어지는 종목은 15% 정도 어떤 개인적인 원칙이 있고, 물론 그걸 100% 지키는 건 아닙니다. 100% 지키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원칙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의 10% 손실을 봐도 전체 자금에서는 10%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손절 타임을 놓쳐서 10%씩 손절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세 번 있습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시청자한테 잘난 이야기를 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야. 거짓말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제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한테 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런 게 뭐냐 그러면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이 좋으면 접근을 잘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아주 이쁘거나 하면 접근. 그것도 저점권에서는 기술적 분석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종목 보면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저건 개인 투자가 쫓아가기에는 조금 고점권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도 기술적 분석 면에서 보면 더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걸 추천을 합니다. 제 입장하고 그분들 입장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추천을 하니까 개인들하고는 그 좋은 거 알고 사잖아요. 그렇게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는 시점은 다 기술적 분석으로 좋아 보일 때입니다. 좋아 보일 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의 위치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전문가님들도 방송에 나와서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 추천하면 욕먹 습니다. 그게 언제 올라갈지 알고요. 욕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있는 종목이 그분 눈에도 좋아 보이고 그 종목이 또 운이 좋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오지만 끝 무렵에는 화려하게 하루에 봉이 커지고 2, 3일만 올라오면 20%, 30%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추천한 종목이 단기적으로 20%, 30% 수익을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추천한 뒤에 그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종목을 듣고 매수한 분들은 손절매라는 걸 초보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방송을 듣고 매수한 분들은 방송에서 이 종목 제가 추천하는데 굉장히 고점권 위치에 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조금 좀 안 좋으면 빨리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위험성을 강조해서 물론 전문가님들이 추천할 때 손절가를 주시죠. 안 주시는 전문가는 없죠. 주시지만 항상 방송에 나와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좋은 면을 강조합니다. 좋은 면을. 저도 사실은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씩 농담 삼아 합니다. 여러분,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좋고, 기술적으로 좋고, 기본적으로 좋고 해서, 목표 단가가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혹시 안 되더라도 잘못되면, 손절면 9,000원이 깨지면 꼭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000원이 깨지면 꼭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그런데 있잖아요. 하루 이틀 딱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분 머릿속에는 손절가는 이미 기억 속에 없습니다. 왜? 사람의 뇌가요,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 기억하기 좋은 쪽만 생각하게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분은 오로지 목표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 손절가는 머릿속에, 기억 속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목표가 오면 그분은 좋아합니다. 왜? 목표가까지 왔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그 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분은 또다시 나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손절가를 해야 됩니까? 손절을 지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있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죠. 저도 그렇게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손절을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손절을 안 하시고 들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분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그분 머릿속에는 이미 손절가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할 때 장점도 부각을 시키지만 혹시 리스크 가까운 가격이나 모으는 손절가가 안 오더라도 모양새나 시장의 상황이 변하면 꼭 그거를 부각을 또 시켜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이 자리에 깨지면 더 급락할 수 있고 어떻게 그걸 자꾸 그 사람이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머릿속에 이미 지워지고 없으니까. 계속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몇 번을 대뇌에서 인식을 시켜도 손절가가 오면 막상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나가면 뭐가 되느냐?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제는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가치 분석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전번에 내가 들었을 때 분명히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그랬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내려갔으니까 이만큼의 값어치가 더 있는 거다. 가치지자가 돼요. 가치 투자자가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개별주나 코스닥 종목들을 보시면 얼마 전에 진짜 3만 원 있던 종목이 1,000원대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1,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1,000원대, 9,000원이든 8,000원이든. 내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 종목을 3만 원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럼 진짜로 몇 달 전에 3만 원 근처에 있었던 종목이 1,000원대에 있어요, 1,000원대에. 그리고 뭐 유명한 종목들,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7만 원 찍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만 원대입니다, 만 원대. 그런 종목이 코스닥 시장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눈만 뜨면 신저가가 막 쏟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글처럼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침 일어나기 좋겠습니까? 그죠? 해 뜨는 게 아마 싫을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발 부탁인데 준비를 좀 하고 시작하자. 저는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 아주 기본적 분석 한다고 이 시장에서 퍼펙트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마음.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 그거를 숙련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시작하면 그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서울대, 법대, 경제학과 나도 박사학위 따도 안 됩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만 그거는 전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뭐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거 백날 빼와봐야 안 따는 게 내가 노력해서 이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잠시 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미국에서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모 사이트에서 그런 거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몇 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전문가들하고, 원숭이하고 시합을 했다 그러죠. 수익률 게임 시합. 근데 놀랍게도 원숭이가 이겼답니다. 전문가, 원숭이판도 못한 사람이고. 옛날에 모 사이트에서 앵무새하고 아마 사람하고 시합을 했는데, 결과가 놀랍죠. 앵무새가 상위권에 됐죠. 앵무새가 사람보다,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들 보고 세대가리인데, 그래 따지면 웬만한 사람보다 앵무새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되는데, 주식이 또 그렇거든요. 아무 많은 생각을 해도 단순하게 올짝으로 찍어내는 앵무새보다 또 아니면 원숭이보다도 참 못한 게 또 사람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가 뭐냐 그러면 아까 강의하고 비슷하게 이어지는 강의인데, 초보 투자자들이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의 차이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
의미는 좀 비슷합니다. 분할 매수도 뭐 처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해서 매수를 조금씩 좀 하는 게 분할 매수고, 물타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뭐 어쨌든 샀던 가격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물타기 개념인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분할 매수와 물타기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차이가 뭘 것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술적 분석 얘기인데 이거예요. 이거 추세입니다. 추세. 이게 그게 뭐냐 그러면요,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추세선이 살아있는 종목에서 꼭 종목이 이 추세선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없죠.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다 여기 대기하고 있다고 여기서 하면 다 되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종목 여기 근처에 왔다가도 가고, 어떤 종목은 뭐 좀 더 안 오고 갈 때도 있고 하니까, 올만한 위치에서부터 추세가 깨질 때까지 매수를 한 다음에 추세 이탈 후에 손절을 하는 게, 그게 분할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매수입니다. 계획적인 매수.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추세가 깨지면 매도하겠다. 결국은 추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분할 매수 차이는. 근데 물타기는 뭐냐? 충동구매. 충동구매 알죠? 충동구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내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시청자분이 오해할 소지는 있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도 사실은 뭐 회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홈쇼핑하고 비슷해요. 홈쇼핑의 가장 그게 뭐냐 그러면 333전법이랍니다. 3초를 보여주면 화면에 그 사람이 채널을 돌지 않고 고정시켜야 되고, 3초 만에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3초 만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333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도 그거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강의에 가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사람의 마음을 고정시켜 가지고 빨리 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믹스하게 말하면, 홈쇼핑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매진 직전입니다. 뭐,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다 혹하게 만들어서 구매를 자극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옛날 초창기에 홈쇼핑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볼거리가 많고 신기하잖아요. TV 보다가, 괜찮네. 그러면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매진 직전입니다. 이러면 자리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전화기를 가지러 와. 매진 직전인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참은 홈쇼핑에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구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 반품한 적도 있습니다만 거의 반품 못하고 후회했죠. 그러다가 뭐 한두 번 쓰다가 이제 창고로 들어가서 영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도. 나중에 우리 마누라의 이야기인데요. 튀김기 20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닭다리 2번 튀겨 먹고 3년 동안 튀김기 구경을 못했어, 내가. 그것도 비슷한 논리거든요. 이 물타기가 뭐냐면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이분 물타기를 왜 해야 되는가? 손절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요. 손절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이분은 손절이 없어요, 머릿속에. 왜?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손절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절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오로지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계속 단가를 낮추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공포를 매수하라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죠? 있긴 있는데, 뭐 3일대 추매는 받아라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지지권이 있다고 봅시다. 지지권이 있다고 보면 이 종목이 이 자리에 지지됐는지 안 됐는지, 결국은 올랐다가 여기 내렸다가 이 지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만이 여기가 지지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요게 없으면 이 종목이 그날의 제일 저점입니다. 저점이에요. 이 경우에 음봉입니다. 그잖아요. 봉이 떨어지니까 음봉이잖아요. 과연 여기서 내가 1,000만 원이란 돈이 혹시라도 있으면 1,000만 원을 요즘에 다 살 수 있느냐? 오히려 못 삽니다. 초보들은. 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때는 아래 꼬리 높기 때문에 거기가 지지권인 거 그때도 본질을 못 해요. 왕창 못 사요. 겁이 나서 왕창 못 사면 더 떨어지면 어쨌든 간에 안 되잖아요. 손절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더 떨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1,000만 원이란 돈이 있어도요, 이 1,000만 원을 이 구간에서 다 못 사요. 오히려 손이 안 나가거나 사더라도 뭐 100만 원 사거나 200만 원치 사거나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반대로요. 여기가 있잖아요.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인데 이 종목이
막 양봉이 뜨면서 이 저항권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그분은 한 번에 2천만 원을 다 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는 겁이 나고, 여기는 돌파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면 여기가 최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항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연금을 다 투자했는데 빠르게 손절매를 할 수 있게 전문가 아니면 못합니다. 올라가겠지 하다가 더 떨어지면 충격파가 커지는 거죠. 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특징, 이겁니다. 아까 그분은 그나마 물타기 할 자금이라도 남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라도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는 손절이 아니면 세월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내 본전가가 회복될 때까지. 그런데 희한하게요, 개인 투자자가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중동금의 이야기도 했지만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지권 올 때 공포라 그랬죠. 매수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먼 돈으로, 작은 돈으로. 이게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 그나마 저가에 사는 겁니다.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이 시장에서 10년, 20년 된 사람도요,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배팅을 해라 그러면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다 못 삽니다. 그러면요, 작은 돈이 손절이 더 잘 됩니다.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아유, 내가 10%였는데, 아유, 10% 실패했네. 인정. 다음 지지권을 찾자. 기다리자, 다음 지지권을. 이렇게 한 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경험이고, 이게 바로 돈 잃었죠? 실력입니다. 실력. 이게 실력이에요. 그분의 실력입니다. 제일 매매를 못하는 사람이 아집 부리는 겁니다. 아집. 고집입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분들은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전문가도 마찬가지, 전문가는 더 하죠. 자존심 엄청 강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내가 또는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고, 내가 혹은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돈에 부를 가지고 있고, 내가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다 그나마 한때는 내가 누군데 라는 사람들 다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잘 나갔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주식은 한때 잘 나간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요. 잘생겼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쪽 팔이 없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은 누구나에게 공평합니다. 누구나에게.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실패를 했으면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정을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 부를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책 하나도, 옛날에 본 책이, 중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내가 10년 전이죠. 10년 정도 넘었구나. 15년 전부터 내가 항상 방송에서 좀 격한 이야기긴 한데, 손절매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 얘기를 하나 그러면, 손가락 하나 잘라라. 견뎌내다가 팔다리 자르지 말고, 손가락 하나 자르면, 이거 어떻게 보면 표시도 안 난다. 하지만 팔이 하나 다 잘라나가면 누구나 지나갈 때마다 헐끗 보고 애들은 너보고 병신이라고 할 거다. 왜? 팔이 없으니까. 다리 한쪽이 없으니까. 그게 손절매다. 이게 손가락 하나 잘렸을 때 빨리 손가락 하나만 잘라라. 그러면 된다. 근데 왜 팔다리 다 잘릴 때까지 견디고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 그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고 좀 격한 얘기다 싶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 잘하면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7년 한 저도 내년 되면 28년째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흐름을 놓쳐서 10%대 손절하는 게 1년에 두세 종목 있습니다. 실제로. 매밀치를 보면 실제로 그래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두세 개, 적으면 한두 개 있습니다. 10% 마이너스에 손절하는 게. 그게 아쉬워서 미련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다 그렇겠죠. TV 앞에서 시청자들 앞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게서 산전수전, 공중전 안 겪어보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지만, 저도 사실 이 구간에서 나름대로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라는 저조차도 때로는 손절매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 투자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오직. 그런데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가보다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게 되면 물량이 또 많이 좋은 종목이 모이면 물량을 많이 사게 되죠. 그래서 그 한두 번에 1년에 한두 번에 잘못된 손절매가 계좌를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계좌가 회복되기 위해서 1년이 아니라 영원히 또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 실수, 작은 실수 한두 번이.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훈련된 내 자신을 훈련시켜 놓고 매매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전부 잔소리입니다. 제 강의는 90%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좋게 들으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득대지 않으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태어나서 내 나이가 80대고 자식이 60대도 차 조심해라, 친구 잘못 사귀면 안 된다,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간다. 60대는 자식한테도 그런 똑같은 얘기 합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자식한테 바라는 거 있습니까? 근데 득되려고? 오로지 자식이 잘 되는 마음에서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인간관계, 여러분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봤지만 내한테 득이 안 되면 잔소리 안 합니다. 나한테 득될 만한 사람한테는 잔소리를 합니까? 사탕발림합니다. 사탕발림. 아이고 사모님, 사장님 좋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진짜 훌륭합니다. 좋은 소리만 해요.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날 잘되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까? 아닙니다. 날 잘되라고 하는 게 네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잘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일종의 능력이라고 합디다. 저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돈을 잘 보고 장사를 잘하는 그게 능력이라고 그럽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사회에서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는, 나이 먹어서 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상대방을 이용해야 내가 잘 살고 상대방의 뒤통수를 쳐야 내가 잘 사는지, 그래서 내가 못 사는 수도 있어요. 못 살고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사는 수도 있는데 난 그러고 해서 잘 살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할 매수와 물타기 차이는 계획이고, 그 기준은 계획적 매수냐 충동이냐 이 차이고, 그리고 그 기준은 추세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추세는 과연 뭐냐? 전문가들 있잖아요. 차트 기술적 분석 잘하시는 분들 차트 보면 이게 선 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을 수십 개를 끊는데 왜 그 선을 많이 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쭉 저점과 있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고점을 있고 막 주세를 긋습니다. 이게 쫙 긋습니다. 쭉 긋고 여기도 긋고 이렇게 긋습니다. 그런데요, 초보자들 눈에 보면 오 신기하게 이 꼬리가 탁탁 달리는 게 저점과 저점을 이으니까 탁 맞아요. 신기해요. 고점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지나고 난 차트 대충 끄면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거 봐요. 대충 다 맞아요. 대충. 여러분이 그 전문가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안다고 해서 추세 이탈됐다가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추세, 주세를 짝짝 그리면 주세 긋는 법도 있어요. 또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주세를 어떻게 긋느냐, 남들처럼 고점과 고점을 있고 저점과 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세를 정확하게 긋는 법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알면 좋지만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렇게 주세 하지 마시고 복잡한 거 그거 해봐야 되지는 21선 보세요. 21선. 21선을 곧 주세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많은 분들이 21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선. 저는 생명선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21선은 생명선이고 21선이 깨지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를 그려놓고 여기 1차선이고 여기 중앙분리된데 1차선은 5일선인데 21선은 이 중앙분리되니까 박으면 죽든지 큰 사고가 중상이 되든지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21선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1선을 생명선이라 본다면
주가가 21선 밑에 내려가 있으면 생명이 죽은 겁니다. 죽은 놈을 왜 매수합니까? 갖고 있더라도 죽으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삽니까? 21선을 다시 올라타고 지지하기는 하면 생명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매매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단순한 논리죠. 단순한 논리. 정말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거 지키면, 난 이거 지켰는데, 아이고, 매매를 했는데, 누적으로 몇 년 매매를 했는데 돈을 잃었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저렇게 매매하면요, 누적적으로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럼 돈을 잃었다 그러냐?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21선 그 지키기가 쉬우냐? 쉬우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그러면 이론은요, 정립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거다. 책에 보면 다 그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다. 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1선만 지키고 매매하면 돈 번다. 그런데요, 실제는요, 어떤 놈은 22선 깨질 뻔 해다 깨졌다가 금방 다음날 올라가가지고 또 지대가 급등하는 것도 있고, 어떤 놈은 22선 근처도 안 오고 올라가는 놈이 있고, 이거를 다 판단을 해서 자기가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실전이고 경험입니다. 이게 실전이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책 쓴 사람 찌개 부르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책대로 되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책만 팔아먹은 거예요. 책만 팔아먹은 거. 그런데요, 그 사람이 또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책 쓰면서 뭐 책 보는 독자들한테 거짓말로 썼겠어요?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딱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것 뿐인데, 시장은 변수가 수십 개도 더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가. 틀린 게. 수십 개도 더 있어요. 그게 일반 투자자나 뭐 1, 2년 한 초보 투자자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확률을 뭐 올리겠어요? 쉬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그러니까 여의도에 정말로 보면 젊은 사람도 있죠. 뭐 젊은 전문가들, 젊은 애널리스트, 전문 뭐 그런 분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전부 다 뭐 합니까? 돈 따먹기 합니다. 돈 따먹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은 사람. 훈련생들이 훈련생. 선수교육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붙어가지고 젊은 혈기에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타는요. 이분들도 깨지기 예반사이면 절대 이 사람하고 붙어가 못 이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러면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요. 시장이 내 편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초보라고 인정하면 시장이 내 편이 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장 좋아질 때는요, 다 전문가요, 다 전문가. 모두가 전문가요. 대충 사도 다 올라가요, 웬만한 거는. 왜? 시장이 그런 시장인데. 옆집 천선마도 돈 벌고, 뒷집 순이 아저씨도 돈 벌어. 어차피 돈 벌게 돼 있어. 왜? 그건 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시장이 날 도와주는 장이야. 이걸 상승장이라 그럽니다. 이걸. 근데요,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냐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그 분들 있잖아요. 뭐 시장도 올라갈 때도 파동을 겪고 올라가잖아요. 어떤 분들 계좌 보면요. 시장이 상승장인데도 벌 때는 요만큼 벌고, 이럴 때 이만큼 벌고, 벌 때는 이만큼 벌고, 이럴 때는 이만큼 벌고, 벌 때는 요만큼 벌고, 이럴 때는 이만큼. 아니, 시장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이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이러니까 시장이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훈련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 올라가면 몰빵 질러. 몰빵 질러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무서워. 팔아. 거기가 저점이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시장이. 여러분은 그 시장은 어떻게든 간에 시장에 있는 뭐 세력이란 말은 저는 잘 안 쓰는데 시장에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주위에 천지입니다. 천지. 나를 제외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옆에 있는 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시장 안에서는 적입니다. 적. 그 사람들을 이겨내야지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냉정합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잠자고 놀 때 여러분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요즘 시장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얘기 잠깐 하고
나는 도저히 현금 들고 죽었다 깨나도 현금 들고 못 참는다. 나는 뭐 계좌에 종목이 한두 개라도 없으면 미치겠다 하는 그런 분들 가끔씩 계십니다. 그죠? 그런 분들한테 내가 추천해주고 있는 매매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초법 매매법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초법 매매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은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과연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제가 되짚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시장 안에서. 없는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허탈인데 내가 시장에 참여하긴 해도 내가 이 시장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죠? 아까도 좀 연결해서 배웠지만 여러분이 내 자신이 과연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시장은 하루에도 등락을 합니다. 그죠? 근데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주인은 외국인이죠. 물론 외국인도 100% 자기들이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주체는 외국인이 맞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팔면 시장 내려가고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 시장 올라가는 게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죠. 자본주의 국가에 외국인 돈이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외국인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외국인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요즘이 그런 거죠. 외국인 눈치 보기장.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사는가 안 사는가.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면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이 오늘 팔면 선행물 동시로 팔면 매도 쪽으로 팔면 내려갈 가능성이 이거 외국인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걸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매 시간마다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이 할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 이게 시장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셀프 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왜?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장이 안 좋고 계속 내려가는데도 그걸 못 참고 계속 매수다 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내가 시장을 잘못 판단했으면 끊어내야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또 올라갈 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자존심,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항상 제가 말 들으면 지겹도록 들을 겁니다. 지겹도록. 참아야 됩니다. 참으림. 참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요. 그래야지 보입니다. 매일 매매하고 한 시간마다 보고 매일 모니터 앞에 붙어 앉아있다고 시장 판단을 잘할 수 있느냐? 글쎄요. 경험은 매일매일 하니까 경험은 더 남들보다 좀 짧아, 노력은 하는 거니까 경험은 짧아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이 오히려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빠져들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 많은 이야기 할 겁니다. 바둑 이야기 많이, 훈수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싸우면 잘 안 보이는데 한두 발 물러서서 뒷짐지고 보면 급수가 낮아도 길이 보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 실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내가 그 바둑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도 내가 현금을 들고 뒷짐지고 보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시장에 참여해 있으면 안 보입니다.
참여 강도가 강할수록 주관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안 보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뭐 예를 들어서 매수, 뭐 선물 쪽 올라가는 콜 매수를 해놨는데 몰빵을 질러놨는데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걸 빨리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몰빵 질렀을 때 내 주관적으로 빠집니다. 갈 거야. 자기 체면에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매매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시장 참여의 수가 줍니다. 실제로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요. 매매 횟수는 주는데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몇 번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해서 한 번의 결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못하는 사람일수록 방망이 자주 흔듭니다.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큰 돈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못 벌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하게 시장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 확률을. 이렇게 매일매일 매매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그 앞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도 꼬이네.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옛날 얘기 있죠. 종목 막 수두룩하게 수십 개 있으면요. 오늘은 이게 올라가고 오늘은 이게 내려가고 하면 진짜 그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이건 질문인데 어스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그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하락장에 포트폴리오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승장에 있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이 상승장일 때 주도주가 돼서 정말 시장보다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구성해서 몇 개 이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개수 이내에서 포트를 구성하는 게 포트폴리오지 하락장에 무슨 포트가 있어요? 하락장은 단타밖에 없어요. 하락장에 무슨 재주 있나요? 길게 가지고 가지고 떨어지는데 하락장에는 포트가 없어요. 포트가. 하락장에 뭔 포트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상승장에 구성하는 겁니다. 상승장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게 종목을요 간추려요. 종목 많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항상 장이 좋더라도 장이 좋으면 적어도 30% 이상. 장이 나쁘면 뭐 적어도 50% 이상의 현금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총알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총알 없이 대비할 수 있어요. 그거 항상 연습하시고 제일 부탁인 거는 내가 생각했던 손절마가 뭐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손해보고 1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손절하는 게 쉬워요. 내 살을 깎아먹는 거나 똑같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 난 손절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되면 잘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뭘? 연습이라도. 잘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 이거 잘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숙련이 돼야 됩니다. 손절도요, 한두 번 해보면 쉬워집니다. 안 해서 어렵습니다. 안 해서. 진짜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잘. 미치겠습니다. 아이씨, 정말 하라 그러는데 나는 잘 안 됩니다. 또 욕먹었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 안 했나? 나도 하고 싶었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다섯 번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몸에 익었으니까. 그때부터가 첫발입니다. 첫발. 아, 이제 내가 주식을 정말 하는 첫발을 뗐구나. 그게 1이 1. 그거 안 되면 2, 3이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아가씨를 만나도 처음에는 아이고 이쁘다 해서 손목부터 잡아야 되지.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 경찰서 들어갑니다. 그게. 첫발을 잘 떼야 돼. 첫발을. 그게 첫발이요. 손절매를 철저히 몸에 익히고 숙련되게 하십시오.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첫 번째 발입니다. 첫 번째. 자, 그거까지 하고 보초경 명입에 대해서 잠깐 뭐 이야기하면 또 하루 종일 하겠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 충동 욕구를 어떻게도 자제시키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실제로 해봐요. 내가 어떤 종목 진짜 이 종목 막 사면 급등할 거 있잖아요. 사요. 저 새끼 아까 이야기했는 거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네. 아까는 참아라 그러더만 뭐 사고 싶을 때 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네. 사요. 대신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10주 사면 안 됩니다. 뭐 거래소 종목을 5만 원 이상 되는 거는 한 주 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소 단위로 사요. 코스닥은 한 주 살 수 있잖아요. 거래소는 뭐 5만 원 미만 10주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비싼 거 아니면 5만 원짜리 산다 하더라도 10주 사면 50만 원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사요. 최소 단위를 사요. 내가 사고 싶을 때 그게 뭐 상 따든 뭐 고점이든 상관없어 사요. 그리고 기다려봐요. 내가 잘한 짓인지 나쁜 짓인지 며칠 안 되면 판단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또 손절 안 될 거 아니에요, 손절? 손절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하는 방법이 손절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손절 안 되면요, 기다려봐요. 몇 달이고, 한 달이고, 뭐, 2달이고 기다려봐요. 그러면요, 항상, 물타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뭔 방법이나 그러면 어떤 종목을 샀을 때요, 파동이란 게 있잖아요, 파동이란 게. 어떤 사람 사면요, 오늘 100원 떨어지면 또 물타고, 내일 100원 떨어지면 또 물타고, 모레 100원 떨어지면 또 물타고, 이거 돈이 진짜 억만큼 없으면 이래 사다 보면요, 며칠 있으면 돈 다 떨어져요. 종목마다 파동이란 게 있습니다. 파동이란 게. 그러니까요, 한 주 사놓고 기다리면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주춤주춤할 때 있어요. 그때 2주를 사요. 여기 한 주 사놨으니까. 그리고요, 또 사면 안 돼요. 올라가면 다행이잖아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또 10% 더 떨어지지만 또 여기서는 멈춰하면 한 주, 2주잖아요. 그러면 6주를 사요. 이래가지고 사면요, 내가 가진 원금의 몇 프로, 2, 3%도 사기 전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하는 날이 꼭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또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좋은 종목을 해야 돼. 나쁜 종목은 영원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뭐가 보이나 그러면 나중 되면요, 정말로 올라가는 시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합쳐봐야 내 진짜 원금 대비 1%도 안 샀어요, 지금. 1%도. 그때 9%를 더 사면 10%의 포트가 되는 겁니다. 이 반등분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 되든 2달이든 석 달이 되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요, 물타기를 해도 잘 안 실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물론 가능한 거지 실전적으로 가능하냐? 이론적으로. 실전적으로 가능하게 있으면 기다림이 익숙해지면 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넣냐? 내일 또 사고 모레 또 사고 일주일 후에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돈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가 자기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사면요, 기다림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것도 훈련. 해봐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요, 나중 되면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내가 반성해야 될 게 정말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2014년도에 해보십시오. 해보고 요걸 하든지 삿대질을 하든지 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라서 못 뵐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인사는 뭐 지나간 거라네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가 뭐 외국 명절이긴 하지만 뭐 크리스마스도 뭐 기쁜 날 아니에요. 지금 뭐 가보면 뭐 산타 할아버지 노래도 막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안 좋지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받으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못 뵐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내년에 다시 또 즐거운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